대체 러시아인이면서 왜 중국 편을 들지 않고 한국 편을 드는 거지? 그리고 설령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한들 작은 나라가 버릇없게 기어오르면 큰 나라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러시아 모스크바의 어느 마을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러시아인과 중국인.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사는 이반 니콜라예프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주는 교사인데요. 저는 제 직업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러시아는 과거부터 패권국의 길을 걸어왔고 그런 러시아의 발자취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제가 러시아의 역사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 때문이기도 한데요. 살아생전 제 아버지는 소련군의 장교로서 여러 전장에 나가 활약하셨죠. 대표적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을 초토화시킨 독일군은 마침내 소련의 영토를 침범했고 제 아버지는 그들에게 용감히 맞서 싸우셨어요. 지금 유럽연합의 대표랍시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프랑스도 당시에는 독일군에 온 국토를 점령당했었는데 우리 소련군은 달랐습니다. 용맹한 소련군은 독일군에 쉽게 밀리지 않았고 얼마 후 미군과 연합하여 독일군을 쓸어버렸죠.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전장의 한가운데 제 아버지가 계셨고 더 나아가 저의 모국이 전 세계의 리더였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 만큼 자랑스러움을 느꼈답니다. 그 후로도 소련군은 한국 전쟁에서 우리의 위용을 널리 알렸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된 현재까지도 우리는 강대국의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죠. 비록 지금은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던 예전에 비해 러시아의 입지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하 자원과 뛰어난 우주공학 기술과 첨단 무기들이 있으니 언젠가 우리가 인류 국가로 재도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기에 저는 늘 러시아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어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제 아들, 딸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러시아의 역사를 알려주며 언제 어디서든 러시아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했죠. 다행히 제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제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러시아인으로 자라났어요. 특히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딸이 러시아 최고의 약대에 합격하며 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답니다. 막내딸은 제 아내를 닮아 얼굴도 빼어나게 예뻐서 나중에 저 아이가 어떤 훌륭한 신랑감을 데려오려나 기대되기도 했죠.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막내는 엄청난 사고를 치며 절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약대 졸업을 며칠 남겨둔 어느 날 막내는 뜬금없이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그런데 막내의 폭탄 발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막내는 결혼식을 올린 뒤 아예 한국에 가서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일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고 했죠. 그러자 막내는 해맑게 웃으며 그 한국 남자와는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러시아 남자들과는 다른 다정함과 섬세함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그는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서 평생 존경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에는 한국보다 똑똑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런 힘없고 작은 나라 출신에게서 뭘 배울 게 있다는 거니? 게다가 그 나라는 한국 전쟁 때 우리 소련군에게 짓밟혀 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빈민국이라고. 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나라에 시집을 가? 제 말을 들은 막내는 아빠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며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강경하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더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그 한국 놈이 우리 순진한 막내를 아주 단단히도 꼬여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도 분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 아시아의 빈민국 출신들이 강대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 일부러 결혼을 하기도 한다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놈이 우리 막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불보듯 뻔했고 저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급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탈이 나기 마련이고 결국 그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제 소중한 막내딸이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둘 수 없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을 테고 그 간사한 한국놈이 무슨 영악한 수를 쓸지도 모르니 저는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러다가 문득 저희 동네에 새로 이사온 중국인 가족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최근 동네 한가운데에 아시안 마트를 차렸는데 그들이 그곳에 마트를 차린 뒤로 주변에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고 벌레가 들끓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국 가족에 대해 딱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 가족에게 찾아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죠. 중국인들만큼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이들도 없겠다 싶었고 또 그만큼 당시에 저는 절박했거든요. 누구에게라도 한국에 대한 정확한 단서를 얻어서 막내의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중국인 가족이 운영 중인 아시안 마트에 도착했고 그들에게 간단히 제 소개를 한 뒤 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중국인 가족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제게 격하게 공감해 주더군요. 세상에 아주 악질적인 한국인에게 걸리셨네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은 아주 가난한 빈민국이에요. 오죽하면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씻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장이라도 토할 것처럼 힘들어하자 중국인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선생님의 따님이 차라리 우리 중국인과 교제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우리 중국은 워낙 부유한 국가라 한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깨끗하거든요. 워낙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중국인들은 매일 씻지 않아도 몸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조금 이상했어요. 그 중국인의 몸에서는 분명히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 중국인은 조금 당황하는 듯 하더니 재빨리 다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뭐 그것뿐이에요. 한국인들의 인성은 또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들 못돼 먹어서 살기가 아주 나빠요. 아까 제가 한국이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 공항에 내리면 대번에 보이는 게 노숙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외국인들만 보면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난리라니까요. 그러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한국을 좋게 포장해서 내놓잖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속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한국에 올 테니까요. 아주 교활하다니까요. 이어서 그 중국인은 한국인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한국인 비하 발언을 계속해 나갔어요. 천박한 한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얼굴이에요. 그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흰 피부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신들의 누런 피부를 마치 백인들의 피부처럼 하얗게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 중국인들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한국 같은 천박한 빈민국과는 근본부터 다른 인류 선진국의 시민이니까요. 그 후로도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험담을 이어갔고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저는 한국이 정말 몹쓸 국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막내의 결혼을 반드시 말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막내는 이래저래 복잡한 제 마음도 모르고 그 한국인 남자친구와 신나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대한 러시아인의 긍지도 있고 대체 그런 거렁뱅이 나라에서 온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난리인 거니 기어코 그 한국 놈팽이와 결혼을 하겠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보게 될 줄 알거라. 제 말을 들은 막내딸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중국인 가족이 제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죠. 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악한 한국놈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접근한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놈과 관계를 끝내라고 말하며 저는 막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그 중국인 가족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것이라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중국인들은 원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서 그런 거짓말을 잘하고 다녀요. 속으신 거예요. 실제 한국은 가난하기는커녕 중국을 초월한 강대국이 된 지 오래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딸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얘가 한국 남자친구에게 이미 세뇌되어 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하게 되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저와 막내딸은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냉전 기간을 가졌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막내가 저에게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어요. 남자친구가 결제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에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걸 준비해 왔더라고요. 며칠 뒤에 출발 예정이니까 저희랑 같이 한국에 가봐요.
그리고 가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국을 경험한 뒤에도 지금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신다면 저도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 놈들이 영악하고 장꾀를 잘 쓴다더니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허락할 줄 알고 이런 짓을 꾸민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냐 잘됐다 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이 우리 러시아와 급이 맞지 않는 빈곤하기만 한 국가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직접 빈민국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막내도 더 이상 이 결혼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답니다.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하면 막내딸을 최대한 빨리 파혼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내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못 이기는 척 이 결혼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것이던가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나도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하물며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만남이라니요? 우리 러시아는 한때나마 세계를 호령해본 나라지만 한국은 전 세계 서열의 맨 끝에서 빌빌거리기나 하던 나라 아닌가요? 이건 한쪽이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혼사였죠.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막내를 평생 시집을 안 보내고 말지. 이런 결혼을 절대 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내릴 준비를 하며 무심코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한적한 시골 풍경이 보일 것이란 제 예상과 달리 상당히 발달된 도시가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막내에게 듣기로는 인천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꽤나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라니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낙후된 시설과 러시아보다 작은 규모를 보며 한껏 비웃어 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제 계획이 어긋나 버리자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어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사실 러시아에는 수도인 모스크바에 공항이 3개나 있어서 저는 이미 공항의 숫자로 한국을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을 마주하고 나니 중요한 것은 공항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퀄리티의 공항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모스크바 공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모스크바 공항은 불친절한 직원들과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하루 종일 걸리는 느린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모든 직원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있음은 물론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막힘없이 입국 수속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캐리어를 찾을 때도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인 가족이 한국은 빈곤국이라서 공항에서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서로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자신의 짐을 찾으면 지체 없이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들은 남의 물건에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혹시라도 물건을 도난당할까봐 캐리어에 자물쇠까지 달아놓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 공항에서는 모두가 편안한 얼굴로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오히려 겁먹은 얼굴로 제 가방을 감싸 안고 다니는 제가 바보 같아 보일 지경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한국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믿기지는 않지만 막내딸이 말한 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 가족들이 경고했던 대로 영악한 한국인들이 그럴싸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알쏭달쏭한 마음으로 저는 막내의 남자친구가 장만해두었다는 서울의 아파트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앞으로 막내가 결혼을 하면 신혼집으로 쓸 곳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번듯한 주택도 아니고 고작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우리 딸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아파트라는 게 뭡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다닥다닥 모여 사는 허름한 주거 공간이지 않습니까? 내 소중한 딸을 데려다가 그런 곳에서 고생을 시킬 생각을 하다니 정말 생각할수록 저는 저 한국놈이 괘씸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한국의 아파트에서 저는 기절할 만큼 놀라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 주상복합이라고 부른다는 고층 아파트였는데 외관이 마치 호텔처럼 고급스럽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베이지 색감의 대리석 외벽은 아파트에서 품격을 느끼게 했고 아파트 주변에 잘 만들어진 산책로와 공원은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울지를 상상하게 만들었죠.
이어서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자 더 아름답고 훌륭한 인테리어를 볼 수 있었는데 우선 현관을 따라 나 있는 작은 복도에 미세계 핀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이 마치 갤러리 같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이런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는 러시아의 가정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속으로 감탄을 내뱉었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번에는 화장실로 들어가 봤어요. 러시아에서 만났던 중국 가족이 한국은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생수를 사다가 샤워를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말이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도꼭지를 돌려본 순간 이게 웬걸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군요. 역시나 이번에도 중국인이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괘씸한 중국인들에게 분노하면서도 계속해서 한국 아파트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보일러였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던 때는 1월 초로 날씨가 한창 추웠었는데 신기하게도 아파트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히터가 세게 틀어져 있나 했어요. 그런데 히터가 틀어져 있다기에는 공기가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겨울에 보일러라는 것을 이용해 실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보일러는 실내 공기는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보일러에 완전히 반해버린 저는 당장 러시아에 있는 우리 집에도 이 보일러를 설치하자고 했죠. 그러자 막내는 이제야 한국의 훌륭함이 제대로 보이시냐며 저를 놀리더군요. 괜스레 부끄러워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보일러가 좋다는 거지 한국이 좋다는 게 아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막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창문을 닫는 순간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 신기한 샷이 하며 빌트인으로 나왔다는 최신식 식기세척기와 냉장고, 오븐, 인덕션까지 이곳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을 만한 꿈의 공간 그 자체였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제 막내딸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군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고 저는 막내딸 커플과 함께 근처에 있는 삼계탕집에 가게 되었어요. 삼계탕은 몸보신을 위해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제 예비 사위가 특별히 저를 위해 고른 메뉴였죠. 저는 그 마음 씀씀이가 예뻐서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리라 다짐했어요. 사실 저는 삼계탕을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고 그게 제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저의 행동을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다짐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계탕은 진짜 맛있었거든요.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은 말할 것도 없고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닭고기의 맛도 정말 일품이었어요. 삼계탕을 먹고 있자니 절로 보드카가 마시고 싶어졌는데 제 마음을 읽은 것인지 예비 사위가 인삼주를 주문하더군요. 인삼주는 보드카처럼 화끈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 인삼주가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어리석게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한국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러시아 못지않게 강력한 선진국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특유의 세련됨과 여유로움을 갖춘 나라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막내의 결혼을 허락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한국도 몰라보게 변했는데 나만 옛날 그 자리에 고인 물처럼 썩어가고 있던 거였어. 이제 너희 두 사람의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할 테니 어리석었던 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제 말을 들은 막내와 예비 사위는 더없이 기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안겨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못나게 굴었던 제 자신이 싫어지더군요. 이렇게 한국에 직접 와서 보면 단 몇 시간 만에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의 거짓말에 바보처럼 속았던 것도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요. 정말이지 여러모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며 삼계탕집을 나서자 어느새 늦은 밤 시간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젊은 부부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밤 산책을 하고 있더군요. 러시아에는 마피아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범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찰들이 순찰을 자주 돌거나 CCTV가 거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밤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저는 한국의 치안이 좋은 이유가 한국인들의 훌륭한 시민의식과 인성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안전한 한국을 만든 것이겠죠. 그 사실을 왜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인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미 제 막내딸은 훌륭한 한국 남편과 결혼하여 안전한 한국에서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기로 했어요. 막내는 엄마에게 줄 선물로는 한국 화장품이 딱이라며 제 옆구리를 찔렀고, 그렇게 저희 셋은 명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 들렀죠. 그곳에서 어떤 직원에게 주름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추천받아 구매하려는데 그 직원의 피부가 눈에 띄게 희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피부를 관리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직원은 한국 화장품의 기능이 워낙 좋아서 꾸준하게 바르다 보면 저절로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다 피부가 눈부시게 희고 좋았는데 거기에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이 한몫 타는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하나를 잘하면 열을 잘한다더니 한국 사람들은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자동차와 선박에 이어 화장품까지 잘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피부색을 가짜로 꾸며낸다고 깎아내리고 있었으니 그들의 행태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그 중국 가족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저는 하마터면 제 막내딸의 결혼을 망칠 뻔한 그들에게 크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었고 얼마 후 그 가증스러운 중국 가족을 만나러 갔죠.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저를 맞이하며 이렇게 묻더군요. 막내 따님 결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번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기필코 맞겠다고 하시더니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유, 그런데 한국인들은 워낙 징그럽고 끈질긴 구석이 있어서 선생님 생각처럼 잘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한국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늘어놓는 그 중국인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결국 그 중국인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자세를 고쳐 잡은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배워두었던 소련군의 호신술을 이용해 그 중국인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그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울며불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 중국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죠. 감히 겁도 없이 러시아와 한국을 이간질한 벌이다. 똑똑히 들어. 징그러운 건 한국이 아니라 너희 중국인들이야. 한국은 너희가 감히 고개를 들고 바라보지도 못할 높이까지 이미 올라가 있다고. 너희 같이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중국인들이 어딜 감히 한국을 입에 담아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고 다녔다가는 러시아의 무서움을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그리고 왜 이러냐고. 며칠 전에 한국에 직접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 더 이상 거짓말 하려 들지 마. 알겠어? 제 서슬퍼런 경고에 그 중국인은 겁을 집어먹은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이쯤 하면 충분히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이제 그만 돌아가려 하는데 뒤에서 중국인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러시아인이면서 왜 중국 편을 들지 않고 한국 편을 드는 거지? 그리고 설령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한들 작은 나라가 버릇없게 기어오르면 큰 나라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예전부터 한국은 우리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던 약소국이었고 나는 그 전통을 계승했을 뿐이야. 저는 그 황당한 주장에 어이가 없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참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희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국 욕을 하고 다니나 본데 착각하지 마. 중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도 한국의 품격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한국에게 진심으로 반하게 되어 있거든. 반면에 중국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중국에게 진심으로 질리게 되어 있지. 제 말을 들은 중국인은 멋씹은 얼굴을 해가지고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았고 저 역시 지지 않고 그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왜 한국 깎아내리기 작전이 실패해서 분해? 제가 이렇게 조롱하자 그 중국인은 한국 사위가 생기니까 중국을 배신하고 이제 한국 편을 드는 거냐며 러시아는 중국과 영원히 한 배를 타야지 라고 억지를 쓰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군요. 한국의 지독한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저리도 악독하게 회방놓는 저 심보가 대체 뭘까요? 창피한 줄 알고 제발 중국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저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에 저는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한국인 국적의 좋은 사위를 만나 달라졌고 앞으로 절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요즘 저는 막내딸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둥이 막내가 결혼을 한 뒤 한국으로 떠나고 나면 한동안 적적하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훌륭한 인성을 가진 한국 남편이 언제나 딸아이의 곁을 지켜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지낼 곳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선진적인 국가인 한국이니까요. 그리고 딸아이를 만난다는 핑계로 종종 한국에 가볼 수 있다는 것도 요즘 저의 기쁨 중 하나랍니다. 한국의 따뜻한 보일러방에서 지내다가 추운 러시아로 돌아오니 정말 못 견디겠어서 말이지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면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던 그 느낌을 얼른 다시 느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예비 사위에게 들어보니 한국에는 찜질방이라는 곳도 있다죠? 거기도 그렇게 따뜻하고 좋다던데 다음에 한국에 가면 찜질방에서 뜨끈하게 등도 지지고 맥반석 계란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럼 한국에서 보낼 천국 같은 그날들을 기다리며 제 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러분, 다음에 혹시라도 러시아 아저씨를 마주치면 꼭 인사 나눠요. 프리벳.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워낙에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의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할 테니까요. 여하튼 따님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